책은? 이렇게요. 종이 쳤는데 책도 안 꺼내놓고. 스텝 2 하신다고들 하셨는데 얼마큼 하셨을까들? 몰라서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앞으로 스텝 2 숙제는 없다잉. 스텝 2는 못 푸는 걸로 판단하겠어. 11개 중에 5개를 아, 뭐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고치면 되지. 그 중에 모르는 게 4개. 아, 그러니까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걸 인정할 수 있지. 근데 해보지도 않고 모르겠다를 핑계 삼아서 안 했다는 인정을 못 한다. 이거. 노트는 어디 있을까? 여기. 이거 어디다 풀었을까? 네? 어디다 풀었을까? 집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다 풀었고 이거는 집에 있는 파란색 그냥 종이 뜯어가지고 썼어요. 여기다 푸세요. 네. 2번 말 안 한다. 네. 음, 오케이. 우리 하나의 좀 룰을 만들어 볼까? 자, 알고 전에 있는 모든 문제는 노트에 풉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내가 풀어주는 풀이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구만. 보니까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풀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야. 그렇게 이제 책에다 풀어놨잖아. 안 그래도 여백이 없는 책에 그렇게 풀었잖아. 그러면 뭔가 풀이가 잘못됐든가 특히나 스텝 2 같은 거는 거의 내가 풀어주다시피 해야 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게 내가 칠판 지우면은 같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 이따 블루 교재 꼭 갖고 올게. 나중에 여러분들 블루 풀 때 스텝 2 한 게 알고 전 방학 동안 스텝 2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머릿속에서 다 날려버리면. 그때 가서 또 고생을 한다 이 말이지. 300쪽이 넘는 걸 풀면서.
안 그러려면 지금 스텝 2 하는 거를 좀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책 봤는데 내 풀이 안 적혀 있다. 수업 안 들은 거다. 알겠지? 결론은 이제 스텝 2는 다 받아 적어야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노트에 푸시고. 조금 귀찮게 하겠지만 어쩔 수 있나. 화이팅! 봅시다. 저번에 몇 번까지 했지? 스텝 2 18번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19번까지 했나? 자, 책에 받아 적고 혹시나 다 못 적었으면 얘기해요. 우리 시즌 시간이 안 촉박한 만큼 완벽하게 하고 가야 돼. 니네 이거 2권밖에 안 하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돼서도 나랑 할지 뭐 또 딴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2달, 3달 동안 연강까지 해갖고 심지어 연강까지 하면은 48회야? 48회 2시간 반 하면은 몇 시간이야? 48회 2.5 몇 시간 이게? (48회 2.5) 몇 시간이야? 그 시간을 2권만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니네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그지?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어차피 시간 여유가 있는 김에 다 해줄 테니 다 받아 적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봅시다. 그러라고 이거 2권밖에 아마 안 하는 걸 거라서 원래 작년 친구들 같으면은 이거 하면서 블루도 같이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전 그린 블루 그러면은 시간 없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러면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스텝 2 패스하고 블루로 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봅시다. 20번부터. 자, 첫 번째 거식 보면 또 요것도 x 10제곱이 x-2에 저 a 머시기 꼴들이 쭈루룩 있는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결국 a1부터 a10까지 다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식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x 10제곱이 x-2에 a1 x 9 그 다음에 a2 x 8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지금 보면 a10까지 가요. a10에 x 0제곱이겠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a11이 지금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10까지인데 나한테 준 식에 보면 11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A11이 내가 뭔지 구할 수 있습니다. X에다가 자 여기서부터 써놓으시면 돼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10제곱이 A의 1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까지 왔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1부터 10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온전한 개수의 합이니까 이제 뭐 해준다? x에다가 1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의 10제곱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가 a1부터 a10까지 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가 a11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어차피 지금 1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음수인 상태인 거니까 얘 넘어가고 1 다시 1로 오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왼쪽에 뭐?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 요거 있을 거고요. 이 A11은 아까 2의 10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10제곱에 요 1 넘어와서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값은 요렇게 될 거다. 적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지금도 사실상 뭐야? 요거 딸랑 3줄 적으면 끝이잖아. 그쵸? 적어주는 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적어도 너네가 공수를 풀 때 이 정도는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풀이를 봤을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애기들 풀이에 티가 아직 살짝 묻어 있어서, 보니까. 됐죠? 네. 만약에 본인들이 노트의 품풀이가 뭐 동일하다라고 하면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 쟤도 x의 10제곱 더하기 1 그리고 a의 x-1이 저렇게 곱해져 있는 애들이 항상 성립할 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구하라고 한 게 a1부터 a11까지 합이에요. 얘 매번 쓰기 그러니까 얘를 좀 뭘로 바꿀까? 얘를 뭐 이렇게 라지 a라고 쓸까? 자,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결국 여기 시계도 보면 1부터 10일까지 다 있고, 근데 1부터 10일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개수들의 합하면 되기 때문에 얘 x에다 2 넣으면 여기 1 나올 거고 여기도 1 나올 거고 1 나올 거죠. 싹 다 1 나올 거라서 x에다가 2 넣고 처리해주면 왼쪽 식은 2의 10제곱 더하기 1일 거고요. 오른쪽 식이 a1부터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다. A1부터 A2부터 해서 A11까지의 합이 바로 나올 거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2의 10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21번 풀었나 혹시? 저거 엇비슷한 거 저번에 했었는데 자, x값에 관계없이 저게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 f의 xn제곱 한 게 자, 요 녀석과 같다야. 근데 나한테 fx가 뭔지를 줬어요. 일단 얘가 ax 더하기 a의 x의 n제곱 더하기 b다.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몇 차항인지를 몰라. 근데 그 안에다 x에다 또 몇 차항을 집어넣었대. 이거랑 그냥 x 차수 안 바뀌고 x 더하기 1로 바뀐 거랑 이 두 식이 같으려면 결국 제일 높은 차수의 애가 어차피 같아야 될 거잖아요. 같아야 될 거야. 그래서 사실상 x의 차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없다라는 소리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볼 거예요. fx n제곱 집어넣어 봅니다. a에 x에 n제곱 넣고 거기에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거잖아. 그죠? 얘는 해보면 n 곱하기 n 될 거라서 x에 n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거부터가 이제 좀 보기 껄끄러울 텐데. 자,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녀석이랑 이거 해볼까? a에 x 플러스 1의 n제곱일 거예요. 거기다 더하기 b 한 거. 자, 그러면 얘는 나오는 게 정확히 이게 몇 제곱인지 몰라서 전개 자체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최고 차수가 n제곱이고 여기에 최고 차수는 n일 거야. 그치? 최고차. 이거 x에 n제곱 할 거니까 제일 높은 게 n일 거고 얘는 n제곱일 거라고. 제일 높은 게 이게 같아야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한다? n제곱이 n이랑 같다인데 그러면 n이 가능한 거는 0이거나 1이거나요. 그죠? 0이거나 1이거나예요. 근데 0일까 1일까를 보면 지금 뭐라 그랬나? 문제에서 조건 어떻게 줬어요? 아니야. 더 앞에. 자연수라고 했어. n이 자연수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n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자, n이 1이다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지? 자, 우리 자, 요 녀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2번식이다 라고 할 때 잠깐만 미안. 여기다가 얘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a 제곱 돼야 되고 이거 그냥 b가 아니라 2b 돼야 되죠? 그치? 그냥 f의 x 플러스 1만 구해버렸네. 요게 1번식이고요. 요게 2번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 둘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n1 집어넣어서 해보면 왼쪽 1번식은 ax 더하기 b고요. 얘가 뭐랑 같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 제곱에 전개까지 다 할까? 전개까지 다 해버리자. a 제곱에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b 요렇게 될 거예요. 맞지? 자, 근데 이게 같으려면 결국 얘랑 얘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a랑 a 제곱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뭐 해? a는 0이거나 1이거나야. 자, 그럼 이제 a 조건 또 줬나 나한테? 뭐라고 돼 있죠? a는 0이 아니다라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1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까지 넣고 마무리 정리해보면 자, x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 더하기 2b인데 어차피 얘는 같은 거라서 날라갈 거고 왼쪽 오른쪽이 같으려면 뭐 해야 돼? b가 그래서 여기에서 곧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F3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fx식을 완성을 시켜 봅시다. 여기서 fx식을 a랑 n이랑 b 다 넣고 하면 x 빼기 1 되나요? 그죠?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f3은 얼마? f3은 2다.
이렇게 된다. 다 적었어요? 자, 그리고 22번에 자, 요 다항식을 얘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2고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랬을 때 a랑 b랑 r2 얘네의 합을 구해라. 단 조건에 저런 거 써 있으면 표시해놔야지. 단 r0가 1이다. 됐어요? 일단 다항식부터 써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자, 얘로 나눈 몫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뭘로 나눴어? 2차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차항일 거야. 1차식일 건데 A랑 B를 지금 썼으니까 그냥 안 쓴 미지수 갖고 옵시다. P랑 Q라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요게 같은 식이다 라고 해야 될 건데 나한테 뭐라고 했지? x에다가 0 넣었을 때 1 나온다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문제에서 준 게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해봐야겠지. 그럼 왼쪽은 다 날라가서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이쪽은 2b 더하기 q 나오나?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근데 얘가 지금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R0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 Q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Rx잖아요. 근데 R0이 1이다 라고 했으면은 지금 Q가 1이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알 수 있다? B를 알 수 있어요. B는 얼마가 되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면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P를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A랑 지금 P랑 해가지고 구해줘야 될 거라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겠네.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왼쪽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4 빼기 1이 얼마다? 마이너스 2P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한 개야.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뭘 하나씩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뭐 A 그냥 응. A 어떻게 나가죠? 그치? 개수 찾기로 해주면 되지. 자, 여기에서 A를 어떻게 구해낼 거냐? 지금 어차피 B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나 개수 다 안단 말이야. 그리고 PX는 어차피 1차항 개수기 때문에 A는 2차항 개수라서 얘네 가지고 2차항만 뽑아내면은 A 개수 구할 수 있죠. 그치? 개수 비교하는 걸로. 그럼 보자. 요렇게 가면 2x제곱 하나 나오고요. 또 요렇게 가면 더하기 x제곱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2차항 끝인가?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네, 요게 AX제곱이기 때문에 A는 여기서 3 나와야 돼요. 그럼 자, 여기가 3이라서 얘가 1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나 P 구할 수 있죠? 이거 정리하면 P가 어떻게 될까요? P가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자, 그러면 내가 RX식 완성했습니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1로. 자,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A 더하기 B 더하기 R2기 때문에 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R2 해주면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마이너스 4. 23, 24는 풀었나? 모르겠어. 24. GX가 나와서 그런가? 아, 23번? 자, 요거 됐을까? (24번을) 했다는 거지.
됐어요? 자, 23번. 자, 당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4x 더하기 3일 때, 그럼 저까지 나왔을 때 fx를 완성을 시켜보면 되지. x-1이랑 x-2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가 4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요게 fx입니다. 자,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f2x를 제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럼 일단 f2x부터 만들어 보자는 거지. f2x면 x가 뭘로 바뀐 거야? 2x로 바뀐 거죠. 그럼 x를 다 2x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2x-1, 그리고 여기 2x-2. 그럼 여기 q도 q2x. 그 다음에 여기 8x 더하기 3. 숫자는 안 바뀔 테니까. 그럼 여기 다시 써볼까? 2x-1이고 요거 앞으로 2 나가면 x-1이죠. 근데 나한테 뭐 구하라 그랬어요?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결론 얘가 곧 나머지지. 그래서 요걸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2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얼마다? 8 더하기 3에서 11 해주면 된다. 애들이 이제 대수하다 보면 막 그런 말이 있거든. 문자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병 들어본 적 있니? 문자병이 뭐냐면 막 이런 거야. 지금은 x가 2x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x 2x로 바꿔주면 된다 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겨. fx가 f에 2t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었대. 그냥 문자가 바뀌었잖아. 근데 상관없거든, 사실. x가 2x로 바뀌었으니까 2x로 다 바꿔주는 것처럼 fx가 이걸로 됐으면 이걸로 다 바꿔주면 그만이에요. 결국 그 말이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막 문자가 갑자기 다른 문자가 돼버리고 하면 약간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뭐 저거 바꾸는 거 할 줄 알면 딱히 뭐 그런 거 없지 않을까? 자, 24번은 그냥 뭐 밑에다 이어서 풀까? 얼마 안 걸릴 거라? x에 대한 다항식 fx랑 gx가 있는데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고 g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4다. 그럴 때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결국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2 더하기 g2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죠? 자, 요거 구하라는 소리인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함수가 두 개 나와 있을 뿐인 거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q1x 더하기 2x 더하기 1일 거고,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에 몫은 또 다를 테니까 q2x 여기다가 더하기 x-4다.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될 건데 사실상 의미 없긴 하지. 여기다가 f2도 지금 x-2가 여기도 들어있고 x-가 여기도 들어있거든요. 어차피 f2 g 하면 여기 날아갈 거란 소리야.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돼요. 2, 3에서 마이너스니까 x-2 하나, x-3 하나 이미 들어있고, 얘도 뭐야?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미 x-2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제 2 넣고 계산해주면 되지. 그러면
5 빼기 2. 5 빼기 2에서 3 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맨날 fx만 보다가 gx 나오고 해서 조금 낯설까 싶은데 문제 없죠. 그냥 예전에 이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 fx의 f는 그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잖아요. 그럼 gx의 g는 뭐예요? 근데 이거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냥 f가 함수인데 그거 다음에 오는 다른 함수, f랑은 다른 함수다라고 해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점 P를 잡았으면 그 다음 점 Q. 그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또. 의미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는 함수, 그럼 뭘로 잡게? 그 hx예요, 그 다음에. 보통 그냥 그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는 안 해. 그 다음에 붙이면은 h 다음 뭐야? ix 할 텐데 ix는 안 써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게 너네 했잖아. 복소수 기호라서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찝찝하게 그지 없어요. 이게 지금 복소수 함수라는 건가부터 해서 굉장히 좀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이 뒤에 추가적으로 함수가 온다라고 하면 이제 hx까지 쓰고, 아니 거기까지 안 가. 보통 뭐 이제 px가 됐든 qx가 됐든 아예 다른 거 쓰지. 근데 수능에서도 hx 정도까지 함수 많이 줘봤자, 합성함수니 뭐니 줘봤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사실 이거보다 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뒤는 딱히 볼 일 없을 겁니다. 만약에 막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차라리 f1x, f2x 뭐 그냥 이렇게 늘려버리지. 그래서 막 그 문자 바꿔가면서 늘리는 건 hx까지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25번. 혹시 이 말이 뭔지 아나? 좀 궁금한데. 요게 뭐를 의미하는지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 이거? 이게 이게 같다라고 하면 요게 뭘 말하는지. 들어본 적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뽑아볼게. 자, fx가 1이야. 그럼 f가 1이고 여기도 뭐예요? 1 같아지죠. x가 언제? 1일 때. 그 다음에 x가 예를 들어 0일 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f 0이 같죠. 미안. 저쪽이 많이 여기가 0, 여기가 2. 그지? x가 2일 때. 그지?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1이랑 f3이랑 같다 요 얘기잖아. 우리 요 f 값으로 나오는 얘가 함수 값인 거 알죠? 그래서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대칭 뭐 있어? 무슨 대칭? 대칭 뭐 배웠어? 선대칭 아니면 점대칭 두 개 있지. 자, 얘가 선대칭 얘기예요. 어딜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fx를 모르니까 값은 몰라. 근데
여기 x는 1이다를 기준으로 여기 점이 예를 들어 찍혔어. 근데 f2가 예를 들어 여기야. 그럼 f0도 여기여야 되는 거고 f3이 여기였어? 그럼 f-1도 여기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선대칭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할 테니까 네, 조금 밀어두고 공수원에 안 나오나? 우함수란 말 들어본 적 없니? 아, 하기야. 어? 아, 대수할 때 하겠구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배울 얘기. 근데 이 문제에선 또 쓰이지 이게. 어디 갔어? 자, f-1이 뭐랑 같다? f-1이면 3 집어넣은 거네? 그치? 그럼 f3이랑 같고 곧 이게 뭐래? 2래. 자, 요걸 만족한대요. 오케이. 요걸 만족할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 fx부터 완성을 좀 시켜봅시다. 제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해버릴까? 인수분해 바로 해서 써볼게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qx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몰라. 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얘밖에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우연하게도 숫자를 딱딱 맞춰서 줍니다 보통.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게 뭐다? 2다 얘기가 나오고요. x가 3일 때도 어때? 다 날라가고 3a 더하기 b가 2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a가 없다지. 그래서 b가 곧 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저거를 2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맞지? 아니다. 아닌데, 끝난 거네. 네, 그래서 나머지 뭐예요? 2예요, 2. 자, 26번 푼 사람 혹시? 매우 칭찬각인데. 아니, 저거 식부터 이해했으면 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라고? QX에다가 X 대신 QX 플러스 EX를 그쵸. 그치.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른쪽과 다른 이야기인 거지. 오른쪽은 그냥 QX를 뭐 제곱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왼쪽 식은 뭐야? QX에다가 Q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조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됐지, 이거 치워도 되지. 대단해.
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Q에, 자, 왼쪽 식은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오른쪽 식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qx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요렇게요. 요게,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 제곱하고 뭐 하는 거는 fx로도 많이 해봤을 거라서 이건 어렵지 않을 텐데, 요거 말하는 거예요. qx 아니라 또 qx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잘못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qx 곱하기 qx 더하기 2x여서 분배 법칙 한다,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요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요 안에 x가 이걸로 바뀐 거니까 저렇게 분배 법칙해서 곱해서 연산해라가 아니라 얘로 바꿔서 써라 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한마디로 q2가 3이다. 요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q7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다른 정보를 준 거는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공수부터 필요한 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이걸 가지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Q7이 그래서 얼만데? 인 건데, 나는 뭐 QX 아니다 QX를 넣었다? 그럼 QX를 뭐 잡아볼까? 라고 하기에는 QX가 몇 차 다항식인지도 내가 몰라. 그죠? 몇 차 다항식인지도 몰라서 직접 넣어보는 것도 딱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여기는 연산하면 나오긴 할 텐데 결국 여기가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넣어봐. 뭐 x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왼쪽 식이 어떻게 돼? q에 q2 더하기 4고요. 자, 얘가 자 q2 그냥 바로 집어 넣을까? q 얼마라 그랬지? 3이라고 했으니까. 네, 왼쪽은 다 쓰면 또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바로 쓸게요.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왼쪽이 뭐가 돼? 아, 왼쪽이 결국 q7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3이니까 결국 q7 됩니다. q7. q7이 뭐라고? 자, 이거 q2니까 3이고요. 3에다가 뭐 제곱하는 거야? 3. 그리고 이거 x에다 2 넣으면 얼마야? 3 더하기 4. 그러니까 7 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여기 3이고요. 여기 4. 그럼 여기도 7이야? 그럼 더하기 3.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면 38 되겠죠? 여기 49 빼기 14. 자, 더하기 3 해서 38이다. 자, 이렇게 그냥 x에다가 2 넣고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적어가지고 뭐 하라는 거겠지? 해서 이제 그냥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준 것들은 T자 표시 잘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스텝 2 특징이 뭐냐면 들어보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렵진 않아. 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들어보면. 근데 그걸 아무것도 지금 조언이 없는 상태에서 생판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어려워. 약간 좀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게 스텝 2. 듣고도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들어도 어려운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껴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들으면 되고, 근데 들어봤는데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혼자서 할 때는 안 보이네 싶은 것들은 내가 문제를 읽고 어디에서 이렇게 풀 건지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캐치해서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면 돼요. 내가 항상 하는 거는 근데 뻔합니다. 내가 뭐 알고 있지? 뭐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결국 요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풀이가.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응용 방법들이랑 또 막 이제 대학 수학에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대학 과정을 갖고 와서 풀 때 보통 여러분들의 그 고교 문제들이랑 수능 문제들은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이거든? 되게 그 고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야. 그게 진짜 너네도 지금 뭐 의대반이고 하니까 나중에 좀 수준이 올라가면 수능 문제들도 이제 풀어보고 할 텐데 특히 막 30번, 19번, 뭐 20번 이런 고난도 문항들은 풀 때 이제 수학을 조금 이제 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풀다 보면 뭘 느끼냐면 얘는 진짜 이거는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 그런 느낌을 받거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풀이를 하면 거의 요 칠판 한 판을 다 써도 설명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문제마다 그래프 막 그려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풀이들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숫자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다 정수로 따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풀다 보면 진짜 소름이 돋아. 어떻게 숫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탁탁탁탁 이 복잡한 와중에 이걸 어떻게 다 맞춰 놓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그러면서 수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수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오류도 없으면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숨겨놨으면서 숫자는 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런 삼박자에 좀 막 감탄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막 뭐 위에 있는 대학 강좌들을 갖고 내려왔을 때 이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이걸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게 돼. 이제 이 특별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제 다른 문제에다 그걸 또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 얘는 이 조건이 없어서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 그럼 우리들이야 이제 그걸 아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 쓸 수 있어, 저런 상황에서는 못 써,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면 판단이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것도 막 이렇게 쌓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이거 하나 하자고 그거 알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오답 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할 때는 내가 하는 딱 그냥 한 가지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냥 수업할 때 변치 않는 그냥 대원칙. 문제 풀 때는 항상 문제에서 준 것만 갖고 풉니다. 딴 거 안 끌어다 써요. 근데 문제 잘 읽다 보면 있잖아. 문제만 읽어도 문제에서 주는 정보량이 되게 많아. 사실 보면.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거기에서 뭐 몇 가지 정보가 나오게.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뭐뭐뭐뭐뭐뭐뭐 막 이런 막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문장 그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정보량이 여러분들이 2-2를 제대로 했으면 몇 가지 정도나 나오게. 뭐 대표적으로 2-2에서 평행사변형 관련돼서 좀 많이 배우니까.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한번 다 해볼까?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거 하나 나왔지.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도 너는 여러분 몇 개 배웠지? 4가지가 추가될 겁니다. 정의에다가 그 밑에 성질 4가지가 추가될 건데 성질 뭐 있을까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으면은 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자, 요게 정의고, 정의 한 가지, 성질 한 가지, 요 각 A와 요 각 B가 합이 180도다. 그죠? 자, 요게 180도다. 나올 거고, 두 번째가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가 서로 AD 길이랑 BC 길이 같다랑 또 뭐 나와요? AB 길이랑 CD 길이 같다. 요것도 나오죠. 그리고 뭐 각 D랑 각 B가 같고,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거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지. 뭐 굳이 이걸 할 필요 없겠다.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그죠?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평행한 대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또 4번 성질까지 들어가지.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으면 요거 넓이비 어떻게 되게? 이거 넓이비 2대 3대 2대 1 되죠? 그러면 또 내가 여기에다 하나 더 그어가지고, 자, 얘 대 얘는 어떻게 되게? 파란 거 쪼개지. 여기랑 여기는 넓이비 어떻게 되게? 4대5, 그치?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 이거 3등분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요렇게 쪼갰을 때 요 점은 요 ABC 삼각형의 누구게? 무게중심입니다. 그죠? 여기도 이거 무게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자, 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 정도 한 건데,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한 단어 써놓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주르르르르륵이라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주는 정보량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그래서 그것들만 캐치해가지고 문제에 맞게끔 잘 활용해서 써주면, 그러니까 봐. 이렇게 주르륵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걸 다 갖다 쓰라는 말은 아닐 거야. 그럼 문제에서 특정한 상황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뭐 길이를 줘야지 뭐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뭐 길이가 없다거나 나한테 아는 정보를 제약을 줄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중에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답이 보여. 그거밖에 없거든. 할 수 있는 게. 자, 그렇게 좀 역추적하는 것 좀 해보시면 될 거고, 네, 2교시 때 봅시다.